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이기원입니다. 2024년 2차 문제풀이 문제 2번. 차량이 구조물 충돌한 사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가다가 커브길인데 이 차가 뭔 짓을 했는지 이러고 가서 그냥 구조물 충돌한 사고예요. EDR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건 EDR 문제네 라고 볼 수 있는데, EDR 데이터를 이용하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나 영어 문제, 이런 문학, 그러니까 언어 관련된 이런 문제들, 수학도 가끔 그러긴 한데, 문제들 보면 지문이 아주 긴 지문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번부터 3번 이래 놓고 위 지문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라.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지문과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2차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질문을 보면 질문 1부터 1번은 6번까지 있고 2번은 5번까지인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1번부터 질문 5번까지 있는데, 그거는 뭘 보고? 요 그림과 개요 설명과 조건, 그거를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에 답해라 이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지문 연락 길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책 읽듯이 앉아가지고 읽고 있으면 바보. 그걸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독후 감상문 쓰는 시간이 아니거든.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예를 1번부터 3번까지라고 했잖아요. 1번 문제를 보죠. 문제에서 이 지문에 뭐를 찾아내라고 하는 건가를 문제를 먼저 보고 긴 지문에 쫙 훑어보면서 요 내용이네 라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2번 읽고 나서 요거는 아까 훑어보면서 보니까 어디 있는 그 내용인데 보자. 이거 좀 헷갈리네.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거꾸로. 그 지문을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나 풀 거야 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 지문 알았어. 문제가 뭐야? 문제 1, 2, 3번을 딱 보면서 이런 거를 찾아내라 하는데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겠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겠지? 라고 지문을 이제 봐야 돼요. 지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위에서부터 읽으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위에 요거를 보고 잘못 답을 찾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찾아내는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근데 방금 말한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한번 쫙 훑어보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지문에서 이 문제에 필요한 답을 찾았어. 밑에 지문 절반은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 풀고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이미 풀이하면서 봤기 때문에 요거를 읽는 게 훨씬 더 빨리 싹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스쳐 지나가면서 방금 이거 찾았는 게 여기서 찾았는데 요거였구나. 틀린 걸 찾아낼 수도 있고, 혹은 제대로 찾았네. 나머지 지문 절반은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준 거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할 때도, 2차 문제를 풀이할 때도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물론 문제 1, 문제 2 두 50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내가 선택해서 풀어야 되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고 쭈룩쭈룩 훑어보잖아요. 그 훑어보는 순서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가 있어요. 자, 2차 문제. 자, 1번은 우리가 풀이를 제가 올렸고요. 자, 2번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충돌한 문제네. 조건이 이렇게 줬고 여기 요 사이가 20.4m인데 프레임이 이렇게 된다고 개요에 나와 있고 조건에 이렇게 줬고 그러면 자, 질문 1 뭐라고 했냐? 구조물과 충돌하기 몇 초 전에 A, B 지점을 제가 안 적었네요. 자, 여기가 1, 2인데 A차량 전면이 여기가 1지점이고 여기 2지점이요. A차량의 전면이 1지점과 2지점을 충돌하기 몇 초 전에, 여기 각각 몇 초 전에 통과했고 몇 초 전에 통과했고 그리고 충돌했고 요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네.
자,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보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개요와 그림과 조건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여기 어디 주어져 있나, 어떻게 주어져 있나를 봐야 돼요. 그 전에 이걸 먼저 슥 살펴보는 거는 당연히 슥 살펴보는데 심각하게 살펴보지 말고 문제부터 보라고. 문제부터. 자, 이대할 문제인데 이 문제 이대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조건을 줘놨어요. FR이 뭐냐면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율이라고 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공식적으로 딱 규정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프레임율,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나 CCTV 등의 그 녹화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1초에 몇 장의 프레임으로 이 영상이 저장되는가라는 건데 옛날 거는 24, 초당 24프레임짜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차량의 블랙박스 보면 1초당 30프레임이 저장되는 성능의 그 동영상들이더라고요. 뭔 소리지? 창문 청소하시나? 우릉우릉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FPS 그 이전에 작년인가 MPH 이거 가지고 속았다고 이거 찾았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마일 퍼 아워 1시간에 몇 마일 가는가. 우리는 MKS 단위를 쓰기 때문에 미터 단위 도량형을 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그건 아니죠. 외국에서 다 들여온 거죠. 우리나라는 뭐 썼어요? 뭐 한양 천리길, 천리, 심리박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리, 그죠? 한척, 뭐 구척 장신,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우리의 단위, 도량형 단위, 길이와 넓이와 이런 거 표현하는 단위는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장됐죠. 거의 안 쓰죠. 살아남은 건 딱 하나, 이제는 쓰지 마라 하는데도 쓰는 거, 평. 우리 집 몇 평. 제곱미터는 이게 3.3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몇 평, 이거는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몇 평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아파트 뭐 32평, 뭐 24평 좀 작네, 뭐 이렇잖아요. 그죠? 60평, 와, 딱 크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죠? 제곱미터가 오히려 우리는 안 와다. 108제곱미터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다. 자, 그런데 요거는 마일이래요. 마일. 약 킬로미터 약 1.6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하나 어쨌든 마일 퍼 H 1시간에 몇 마일 가는가 라는 단위고요. 이 P는 뭐냐면 이 P는 요거예요. 요거 나누기예요. 나누기. 퍼 영어로 퍼 나누기 2 퍼 4 아이고 4 하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약분을 해야 되니까 3 이거를 숫자로만 나타내면 2 퍼 3 우리말로 3분의 2 수학적 기호로는 2 나누기 3 요 나누기가 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야 퍼. 뭐냐 요런 단위에서는 요거 당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시간당 1마일 1시간당 몇 마일 여기 예를 들면 30 mph 이렇게 돼 있으면 1시간당 30마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0 kph 이렇게 적혀 있으면 1시간당 100km를 가는 거예요. 단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단위 시간. 요거는 초고. 시간이 1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은
시간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예? 1시간 할 때 그 hour가 아니라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초당 30프레임, 30장이 저장된다. 1시간당 1시간에 30마일을 간다. 1시간에 100km를 간다. 요게 단위 시간 1요거예요. 제가 지난번 풀이할 때 그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날라갔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서울 가는데 400km인데 내가 4시간 만에 갔다. 그럼 내 평균 속도는 kph, 킬로미터를 아워로 나눠주면 되냐. 킬로미터를 아워로 나눠주면 되냐. 그게 속도 공식이죠. 그죠? 거리 400km 나누기 시간 4시간. 자, 단위 잘 보세요. 단위 킬로미터고 아워야. 그러니까 100km per hour가 되는 거죠. 혹은 100km per hour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잘 안 보인다고. 킬로미터인데 km인데 킬로미터.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얘기냐? 1시간당 100km를 간다는 거야. 1시간당. 4시간에 400km 갔다. 나는 2시간에 200km 갔는데 그러면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누가 빠른 거야? 그거를 단위 시간, 기준 시간으로 약분 나눠주면, 자, 4시간에 400km 간 거나 2시간에 200km 간 거나 둘 다 속도가 같네. 이렇게 된 거죠. 자,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일단 같아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더할 수 있어? 못 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하려면. 더할 수는 있는데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를 맞춰야 되잖아.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더하려면 요 3분의 2를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기준을 같이 맞춰야 돼. 그걸 뭘로 하냐? 1로 맞춰야 돼. 1로. 1시간당 얼마 가냐? 너는 1시간당 얼마 가고 너는 1시간당 얼마 가냐? 너는 1시간당 얼마 가냐? 1초에 몇 장 저장되냐? 오우, 이 설명을 지금 2차 풀이하면서 해야 되나?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뭘 제일 많이 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 두드리는 거, 그걸 제일 많이 해요. 그걸 하고 문제를 막 보면서 해설을 막 읽으면서 나 이거 이제 이해했어. 이런 문제 나 이제 풀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조금만 틀어서 내면 못 풀어. 왜? 이해를 안 하니까. 계산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적을게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 뭐 내가 촬영한 건데 뭐. 문제풀이 5단계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문제풀이 5단계에 근거해서 풀 거예요. 구하는 값,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어진 변수, 주어진 변수도 못 찾아가지고 F는 0.6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용할 공식, 이거 풀이 다 해놓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항 정리, 대입 풀이, 대입에서 풀이하는 걸 계산기 뚫리는 것만 열심히 해놓고 나 공부 많이 했대. 공부 많이 했대. 많이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입에서 풀이하는 거 이것만 열심히 하면
이항하는 거 열심히 하면 합격해요? 물론 이게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 이항하는 게 잘 안 돼. 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왜 지금 이 3번 공식에서 이항해가지고 D는 V제곱 나누기 2FG라고 하는 이 정지거리 공식이, 제동거리 공식이 나오는지, 이 제동거리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스키드마크 공식, 제동했대. 그럼 무조건 스키드마크 공식 이렇게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식이 나오게 된 그 위의 전제는 생각 안 하고 기본 공식은 3번 공식인데 전제가 뭐냐? 정지했다. FE는 0m/s다. 빵이다. 그 전제가 없으면 스키드마크 공식을 쓸 수가 없는데 그 뒤에 남은 속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드마크 공식을, 그러니 내가 욕을 안 하게 생겼냐. 허패통이 TV잖아. 내가 왜 욕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도 병신이 뭐냐, 강의를 하신다는 분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욕을 들어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시험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하지 마세요. 그런 욕을 들어먹고 맞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보고, 아니 보지 마세요.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이 뭐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금기고, 원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문제풀이 과정에서만큼은 마음에 안 들어 욕하는 게? 그럼 보지 마세요. 왜 봐?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세요. 내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공부를 준비하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다시 2차 쳤는데 2차를 또 떨어졌어. 열이 받아. 화가 나. 내가 왜 떨어졌지? 아씨,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나?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강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거구나 라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돈벌이 할 것도 아니고. 자, 문제풀이 5단계 구하는 값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 구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용할 공식을 결정한 다음에 구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항 정리해서, 어떤 경우는 뭐 이항 안 하고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대입풀이를 하셔야 된다. 자, 1번 문제가 뭐냐? A 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하기까지 과정에서 몇 초 전에 1지점을 지났냐, 몇 초 전에 2지점을 지났냐 예요, 문제가.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돼야 되겠죠. 1지점을 지날 때는 충돌 몇 초 전입니다. 2지점을 지날 때는 충돌 몇 초 전입니다.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계산이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자,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기 전에, 자 여러분 대충 생각해봐. 대충 1초에 30프레임이 저장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프레임이래. 그럼 1.1초 전 아니에요? 33프레임이면 딱 1.1초니까 1.1 몇 초 전이겠네. 1.1333? 암산으로도 나온다. 하여튼 대충 한 1초 전쯤 되잖아요. 그죠? 30장, 여기 60장, 한 2초 전쯤 되잖아요. 그죠? 뭐 계산 안 해도 그쯤 될 거 아니에요. 이거 1.133초 세자리에서 약분해야 되니까 뒤가 똑같이 가거든. 요거 2.07초 2.07초는 내가 풀었던 기억이 나, 숫자가. 근데 1.33 맞나? 1.13 1.1 그리고 뒤에가 나오는 게 1.13. 대충 맞췄죠? 계산 안 해도 맞춘다. 그럼 답에다가 그냥 1, 2.07초, 2, 1.13초 적으면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1번에 1. 먼저 얘부터, 잠시만. 순서가 1지점과 2지점은 언제 통과하니? 그러니까 1지점부터 나오니까 1지점 통과 시 몇 초 전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었어요. 자, 주어진 변수 몇 초 전에 1지점을 통과했는가가 지금 질문이잖아요. 구하는 값은
몇 초 전입니다. 요게 구하는 값이야. A 차량이 1지점을 지난 A 차량의 전면이 1지점을 지난 것은 충돌 몇 초 전입니다. 요게 지금 구하는 값이에요. 주어진 변수는 내가 이거 여기 지금 마이너스 62프레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마이너스 62프레임이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빵 프레임이야. 빵 프레임. 34프레임 전, 62프레임 전.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마이너스로 풀어야 되냐? 아니 그냥 풀면 돼. 그냥 풀면 돼. 그냥 풀면 돼요. 자, 프레임은 62프레임. 프레임은 62프레임. 이것도 정해진 표기 방법 뭐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프레임을 단위를 62프레임을 한글로 여기 이 시험처럼 프레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영어로 FRAM이 62프레임 뭐 이렇게 적기도 해요.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30 FPS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맘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쓰면 돼요. 자, 그 기준으로 풀면 돼요. 자, 요거고 시간을 구하래. 요게 여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FR은 프레임 나누기 S가 아니고 S는 단위고 프레임 나누기 T입니다. 타임입니다. 맞잖아요. 30장 62장인데 나 62장인데 난 30장인데 아니 난 62장인데 난 34장인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구할까요? 기준 시간당 몇 초 촬영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기준 시간당 30장 촬영되니까 그러면 네가 몇 장이면 몇 초겠네 이렇게 계산해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T를 기준으로 이항해봐. T를 기준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T는 얘랑 자리 바꾸면 되네요. 프레임 나누기 프레임 레이트예요. 몇 장이야? 62장 나누기 30 그러니까 30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률은 2.07초 됩니다. 자, 2번 통과시. 2번 통과시 똑같죠? 프레임은 34프레임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fps t는 해서 계산하면 1.13초 되죠. 어려워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5점이야. EDR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CCTV와 프레임 레이트의 관계, 프레임 레이트와 프레임 숫자와 시간과의 관계를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점이고 그리고 답에다가는 뭐라 쓰면 되냐? 답 해놓고 땡땡 해놓고 기호 얘기 나오던데 잘 안 지워진다. 내가 여러분들이 펜이 흐려가 잘 안 보여요 이러길래 펜 찐한 걸 들고 왔더니 그랬더니 이게 잘 안 지워. 에이. 자, 프레임 레이트 설명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어요. 중간에 잘리는 거 아니겠지? 촬영 잘 되고 있어요. 자, 2번. 그래서 뭔가 설명하려 했는데 모르겠다. 2번. 자,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률, 그 블랙박스 혹은 CCTV의 저장 성능은 옛날에 그런 놀이 해본 적 없어요? 책인데 책에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한 장 넘겨가지고 약간 동작이 달라진 그림을 그려. 그리고 또 넘겨 또 동작이 약간 달라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짜르르 넘겨보면 얘가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놀이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놀이 하는 친구를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움직이는 사진, 움직이는 영상의 시작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초단위도 아니고 초단위를 쪼개놓은 기준으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쫙 돌리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만화 영화의 시작이죠. 네. 만화를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초창기에는 그 초당 24프레임 정도로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레임 레이트는 1초당 몇 장의 프레임이 촬영되는 거냐라는 기준이고 그러면 몇 프레임 요거는 몇 초일까를 구해보려면 이왕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 1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견인 개수를 구하지 않고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이 말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숫자만 보고 풀어가지고 그래요. 숫자만 보고 숫자만 0.8 0.7 5 0.7 0 내리막 5% 마이너스 0.05 숫자만 보고 이게 견인 개수인지 마찰 개수인지 모르겠고 그냥 숫자만 보고 0.7 빼기 0.05 숫자만 보고 계산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자 한 번 더 얘기해요.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거에 근거해서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구간에 소요된 시간 t를 구하는데 이 구간에 소요된 시간 t는 문제 1에서 나온 거죠. t는 t2 빼기 t1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t2 빼기 ti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원래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13 빼기 마이너스 2.07 이렇게 해보면 요 소요 시간이 0.7에서 13을 빼면 여기 넘어와야 되니까 87에서 7을 더하면 94 0.94초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조차도 그냥 빼기 계산조차도 뭘 해야 된다고? 공식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그냥 숫자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시간이니까 초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우리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데 9.4. 다르게 또 계산하면 9.3이 나오기도 해요. 문제 질문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주행하는 A차량의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문제 1의 질문 1과 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이야. 거기도 평균 속도 구하라고 나왔거든.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평균 속도는 무슨 공식으로 구할까요? 등속도 공식으로 구해야 되죠. V는 T분의 D인데 요 D는 여기 나와 있어. T는 없잖아요. 구해야 돼. 이거야. 이거예요. 벌써 구해놨어요. 자, 1. 먼저 소요시간 1에서 2에 이르는 소요시간을 구함. 내가 풀이에다가 하는 거라 적어놨노. 1에서 2까지 주행하는 시간을 구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여기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구했거든요. 요대로 여기다 적으면돼. T1은 이거를 몇 초 전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플러스로 적어가지고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가지고 시간을 적어도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적었을까? 나는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했네요. 네. 풀이 안 보고 지금 촬영 들어왔거든. 내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지금 보고 있어. 자, 몇 초 전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가지고 하면 돼.
예, 시간은 도르마무가 아닌 이상 시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몇 초 전이라는 표현인 거고 여기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로부터 몇 초 전이라는 얘기죠. 자, 소요시간 구해라. T1은 뭐 마이너스 2.07, T2는 마이너스 1.13. 자, 해가지고 T 나누기 V 해가지고 20.04 나누기 하면은 약 0.94초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밑에 참고 이래가지고 해놨어요. 뭐라 해놨냐면 자 프레임을 기준으로 요거는 1.13은 1.133333333에서 이 0.003333 0.003333을 잘라낸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이 사라진 거지. 그리고 2.07은 2.06666666에서 반올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666 얘가 날라간 거잖아요. 날라가고 6을 갖다 7로 올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올림한 값이니까 결과값이 소수점 한 두째 자리 정도 단계에서 이 반올림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 있어요. 프레임으로 구하는 거는 그나마 좀 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반올림을 하기는 해야 돼. 자, 프레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62프레임 빼기 34프레임 하면은 28프레임이죠. 28프레임을 구해보면 28 나누기 30 하면 약 0.93초가 돼요. 이것도 반올림 값이긴 한데 자 그래서 0.94로 난 안 풀고 0.93으로 풀었는데요 이러면 그것도 맞는 거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가 0.93이 나왔어. 그건 틀린 거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해요. 속도 구하는 공식 여기 있잖아. 예. 그다음에 0.94 나누기 20.4 하면 얼마 나오노? 21.7 땡땡 21.7m/s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해놨냐면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평균 속도 해놓고 옆에다가 km/h라고 해놨어요. 근데 21.7m/s라고 답을 쓰면 이게 맞는 답일까 틀린 답일까? 틀린 답이지. 저는 부분 점수라고 하는 부분에 매우 강하게 인정 안 하는 쪽입니다. 틀린 거지 이건. 이렇게 답을 적었어. 내가 만약 채점관이다. 근데 채점관이면 채점 기준에 맞춰서 또 채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 없고 그냥 내가 채점관이다. 이건 틀린 거지. 왜? 문제에서 딱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속도는 해놓고 km/h 단위로 구하라고 해놨잖아. 근데 구하라는 걸 안 구했어. 그걸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다 맞아.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곱하기 3.6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했네?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지. 즉 출제관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출제관을 무시했다는 말이지. 문제를 km/h를 구하라고 해놨는데 m/s를 써놨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했는데 저 174cm요 라고 대답한 거나 똑같은 거야. 아유 그게 어떻게 가냐고? 이거는 어차피 속도 다니고 초속을 시속으로 변환하면 어차피 그 같은 값인데 어떻게 갔냐고? 어떻게 이게 같은 거냐고? 몸무게를 묻는데 이 센티미터를 대답한 게 어떻게 같은 거냐고? 같은 거나 비슷해. 이거를 대답하지 않은 거잖아. 결국은 맞잖아요. 이거를 대답하지 않은 거잖아. 틀린 거지. 그런데 우리 출제관님들은 관대해요. 이 채점관님들은 관대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km/h 시속을 구하라 했는데 초속을 구하고는 3.6을 안 곱했네. 과정은 다 맞네. 그러면 이게 몇 점짜리지? 이 5점짜리나 되겠는데 5점짜리. 그러면
한 3점 줄까? 뭐 이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틀린 건데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다. 속도가 하면 78.13km/h가 나와요. 약 78.13km/h가 나오는데 보기 78.13km 뭐 뒤에 거 띄고 약 78km/h 약 뭐 60km/h 약 90km/h 이렇게 있는데 21.7인데 이거 뭐야? 답 없음. 이렇게 네가 체크했어. 만약에 그러면 그 객관식이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근데 객관식이면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로 땡 하고 넘어가려고 보니까 보기가 이렇게 나와있어. 가만있어. 시속으로 구하라는 거구나 하고는 3.6을 곱해가지고 내가 답을 찾겠지. 객관식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구한 게 여러분들 숫자만 보잖아. 그래가지고 견인계수를 0.65로 대입하셨잖아. 근데 숫자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숫자가 없어. 그 숫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단위를 보니까 km/h 단위야. 그래서 곱하기 3.6을 했더니 요게 답이네. 체크됐어요. 자, 요 과정을 안 했을 때 요거까지만 풀고 만약에 숫자 없는데 이거 답 없네. 띵 하고 넘어갔으면 여러분들은 틀린 거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21.7m/s라고 적고는 부분 점수를 달라고 하는 거야? 뻔뻔한 거지 그건. 근데 우리 채점관님들이 관대해서 아마 부분 점수를 1점, 사실은 부분 점수가 아니라 다 맞으면 5점인데 이건 좀 감점 요인이 되겠다. 감점 하는 형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조금만 감점하면 되지.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아는 건데 막판에 뭐 실수한 건데 이래가지고 뭐 1점만 감점한다든지 2점만 감점한다든지 내처럼 독한 놈 만나면 한 3, 4점 감점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출제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 이 시험이 뭐 그렇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시험이라고 문제도 제대로 안 보고 풀이를 하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실수는 결국 어디서 나오냐? 이걸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뭘 구해야 되는지 안다고? 구했다고? 맞잖아. 속도 구했잖아. 뒤에 단위는 제가 에듀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 운동학 그리고 2차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강의를 맡아서 촬영을 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신규 강의는 제공을 안 하지만 자, 재현론을 꿰뚫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관성과 무게중심. 자, 그리고 차량 운동학을 꿰뚫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제가 말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준과 단위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결과값. 그리고 단위. 차량 운동학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 기준과 단위. 구하는 값은 이 문제가 구하라고 한 값은 평균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 km/h예요.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평균 속도 km/h를 구하라고 한 거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어놓고는 부분 점수 없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게 아예 빵점을 맞을 수도 있는 출제관을 무시한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문제 풀이하고 지금 2번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문제 풀이 5단계 기준해가지고 구하는 값부터 먼저 설정하고 주어진 변수 찾고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약 78.13km/h가 되고요. 만약에 프레임으로 계산해가지고 만약 0.93초로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약 78.97km/h가 돼요. 그러면 78.97 혹은 78.98 뭐 이렇게 되는데 1이랑 9랑 막 차이가 크잖아요. 차이가 큰데 왜 그러냐? 시간이 0.01, 0.02 이렇게 차이 나면 결과값이 차이가 적어나요.
소수점 둘째 자리잖아. 소수점 둘째 자리에 숫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차요. 왜냐면 그게 초속 기준으로 영향을 미친 다음에 거기서 또 곱하기 3.6을 해가지고 시속 단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래요. 그럼 78.9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냐? 아니야. 그 기준으로 풀어서 그렇게 나온 거는 그거는 맞는 답이다. 2번 풀어봤습니다. 3번 풀어볼게요. 촬영은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EDR 데이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EDR 데이터를 막 주고 와 이것도 EDR 문제 나왔네. 나 EDR 모르겠어. 어려워. 보기 1하고 1번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이 견인개수 0.65를 대입하면서 그런 엉뚱한 제 기준으로는 엉뚱한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아니 그거 뭐 실수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욕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욕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출제관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거기에 내리막 5%라는 얘기를 굳이 왜 썼어? 이거 함정이잖아. 그래서 난 함정에 빠진 거야. 출제관이 그걸 함정에 빠지라고 문제를 낸 건 맞아요.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출제관이 요 함정에 사람들 숱하게 빠지겠네 라고 냈을까요? 아이고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냈을걸? 3번 A 차량의 EDR 데이터에서 A 차량의 정면을 기준으로 0도 12시 여러분들 차량 재현론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 운동하기 입에 익어가지고 교통사고 재현론 PDOF 편을 보시면 차량에 충격력이 작용해 들어온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Principal Direction of Force라고 해가지고 Force가 힘이죠. 충격력이 들어온 원천 방향 뭐 이런 이제 해석인데요. 차가 이쪽이 찌그러져 있어. 그럼 충격력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여기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부러졌는데. 그죠? 부러진 부위만 놓고 그냥 어디서 들어왔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그죠? 차량이 충격으로 찌그러진 부위도 중요하지만 찌그러진 형태, 힘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보여주는 흔적, 충돌 이후 이 차량의 움직임, 무게중심은 중간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룸이 앞에 있거든. 자, 뒤에 트렁크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었으면 얘보다 얘가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중간보다 약간 앞에 있어요. 여기로 충격력이 작용을 했어. 얘가 찌그러졌어. 그럼 차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충격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자, 충격력이 어느 방향에서 작용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충격력이 작용해 들어온 방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PDOF라는 거를 교재에서 아무리 허접한 교재라도 허접한 교재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은 다 이 PDOF에 대한 설명을 그림과 함께 해놔요. 뭐라 돼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1시, 2시, 3시 이런 그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2시, 1시, 2시, 3시 이런 그림 여기에 충격력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각도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각도, 각도로 30도, 60도 각도로 표현한 그림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X축, Y축. 그러면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잖아. 근데 얘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예요. 왜 그럴까? 차량은 위에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내려보는 지금 그림이에요. 차량의 각도는 어떻게 표현되냐? 일로 올라오는 게 X축 양의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얘를 요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위로 그리고 옆으로 돌려요. 자, 그럼 차가 배를 보이고 들어 누워 있는 그림이 되죠. 요걸 여기다 갖다 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축, Y축이 맞아요. 여기가 조수석이잖아.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조수석이잖아. 조수석 쪽으로 가는 게 각도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돼요. 앞쪽이 X축 양의 방향, 조수석 쪽이 Y축 양의 방향. 그래서 조수석 쪽이 Y축 양의 방향이에요. 앞쪽이 X축 양의 방향이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이해가 되는데 조수석이 Y축 양의 방향이라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방금 위로 그렸잖아요. 옆으로 그린 거야. 옆으로 그리면서 여기 X축이니까 이게 Y축 아니야? 그러면 야, 여기가 운전석, 여기가 조수석이잖아. 운전석이 Y축이야? 아니라고. 요거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서 엉뚱소리 할까봐 차 그림을 그려놨어요. EDR 데이터에는 차 그림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할까봐 거의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거든. 엉뚱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자, EDR 데이터에서 속도가 감속되는 구간에 A 차량의 정면을 기준으로 주 충격력 작용 방향 PDOF를 구해라. 단위는 도다. 단위 엉뚱한 거 쓰지 마라. 자, 이쪽이 0도예요. 요걸 기준으로 충격력이 어디서 들어왔겠냐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EDR 데이터를 봐야 돼요. 충격력이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 아래 이렇게 보면 뭐 진행 방향 가속도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그림 그려드린 이 설명해드린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라는 그 설명을 여기다가 뭐 주리장창 해놨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위로 올라오는 게 양의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 Z축의 양의 방향은 차의 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Z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응? 자, 그렇고요. 어쨌든 차량 앞쪽으로 이게 X축 방향이다. 조수석으로 가는 게 Y축 양의 방향이다. 자,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EDR 데이터 중에 사고 시점의 EDR 정보에서 어디를 보냐면 맨 끝에 속도 변화 누계 kph km/h 0에서 250 밀리세컨드 MSEC 이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은 자, 구하라는 값은 PDOF예요. 어디 주충격력 작용 방향, 주충격력 작용 방향, Principal Direction of Power, Force, 파워는 P죠. Principal 원천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주 충격력, Principal Direction 방향 of Force 충격력, 주 충격력이 작용한 방향을 찾아라. 무슨
도, 몇 도라고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변수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어진 변수를. 맨 마지막 표 보면 사고 데이터 속도 변화 누계에서 진행 방향 이쪽이죠. X축.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63이래요. 델타 X, 델타 VX. 속도가 X축 방향으로 변화된 양. 마이너스 63km/h. 고요. 단위가 km/h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측면 방향 델타 VY는 마이너스 3km/h예요. 그러면 충격력이 어느 쪽에서 어느 크기로 작용했다는 얘기냐? 마이너스 63이에요. X축 이쪽이 X축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X축 음의 방향이고 이쪽이 Y축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Y축 음의 방향이에요. 충격이 어디로 작용했어요? 음의 방향 이쪽으로 앞에서 뒤로 63km/h의 충격력,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충격력이 작용했고,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제가 답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안 되겠네요. 먼저 그냥 X축 방향으로 작용한 충격력의 여기의 크기를 그려봅시다.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 63이에요.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3일까? 이쪽으로 3일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3. 그러면 두 속도 변화량을 속도니까 합성하면 충격력이 실제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로 들어왔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어요. 힘이 작용해 들어왔어요. 자, 차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힘이 작용해 들어왔어요. 이 차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요거 몇 도냐?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몇 도냐? 요거 세타. 요 각은 요 각이나 같죠? 요거. 요 각이죠. 요 각이죠. 이 그림 그리기 힘들다. 자, 요쪽에서 요렇게 들은 거, 요렇게 들은 거. 요 각이죠, 요 각. 요 각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게 63, 요게 3이에요. 그리고 요 각을 구하래요. 그럼 요게 63, 요게 3이잖아. 요게 63, 요게 3. 요거 세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가 직각. 지금 요 세타를 구하래. 좀 그림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밑이 길고 세로는 짧고 그리고 직각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얘를 좀 돌려봅시다. 돌려보면 얘를 이렇게 뒤집은 뒤에 숑 눕히면 자, 이렇게 뒤집은 뒤에 이걸 옆으로 눕히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세타를 구해야 돼. 얘가 63이래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63이래요. 돌렸어요. 얘가 마이너스 63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이거에서 세타를 구하라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구해보면 세타는 가로분의 세로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63분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탄젠트 세타는 해보면 2.67인가? 이게 5가 아니고 2.67?
2.68? 2.7인가 2.68인가 될 텐데. 구해 보면 2.73 2.73 2.67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값이 딱 이렇게 대충 그 값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 2.73 2.73이에요. 아 2.73이 아니지. 2.73 아니에요. 2.73 아니에요. 2.73 아니고 63분의 마이너스 63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탄젠트 세타야. 그럼 이거 얼마일까? 0.051? 뭐 그럼 되겠네. 어쨌든 요건데, 자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이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닐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세타예요. 세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탄젠트 세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를 보고 싶으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63분의 마이너스 3, 혹은 계산기에, 여러분들 계산기에 왼쪽 맨 위에 있는 카시오 계산기 같으면 주황색으로 쉬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샤프 계산기 같으면 거기에 펑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fn 혹은 2f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function, second function 두 번째 기능 이래가지고 그거를 누르고 탄젠트를 누르면 아크 탄젠트 인버스, 요게 딱 나와요. 계산기에 쉬프트 누르고 탄젠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63 이렇게 땡땡 두드리면 2.73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세타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풀이 몇 도냐? 약 2.73도다.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 방향을 찾아내 가지고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오니까 세타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요렇게 들어온 거네. 요 세타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런 풀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못 풀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 푸냐? 그렇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서 이게 풀이 내용은 얼마 없는데 15점이야. 왜? 이런 거 좀 보통 좀 어려워하더라. 인 거죠. 그래서 약 2.73도고요. 문제 4번은 그냥 주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인데 무려 20점. 끔이지. 계산을 6번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EDR 문제를 조금만 연습하셨으면, 제가 그 풀이한 영상을 보셨으면, 안 봤어요? 자랑 아닌데. 제가 한 풀이를 좀 보셨으면 충분히 그냥 정말 별 노력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잘 촬영되고 있는지. 무려 1시간인데 내가 문제 1번 풀이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길게 할 거니까 볼 사람만 봐라 했어요. 자, 4번 뭐냐면 EDR 데이터에서 이 문제도 할 말이 있어요. 속도가 감속되는 구간의 각 구간별 0.5초 간격 가속도와 각 구간별 가속도와 이동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건데, 전제가 A 차량의 EDR 데이터에서 속도가 감속되는 구간의 EDR 데이터, 사고 이전 차량 정보, EDR 데이터가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들은 얼마 안 돼요.
표가 막 나오니까 막 무섭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 몇 개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속도 변화 두 개, 요거 지금 우리 봤어요. 요거만 보면 3번 문제 풀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고 이전 차량 정보, 요거에서 속도, 시간 속도, 요거만 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 4번 풀 수 있어요. 뭐라 돼 있냐? 속도가 43, 48, 53, 59, 63, 68, 74, 82 계속 늘어오다가 82부터 이제 줄었어요. 충돌 1.5초 전 82. 거기서 충돌 1초 전에 78 줄었어요. 충돌 0.5초 전에 69. 4km 줄다가 9km 줄다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충돌할 때 이제 3km 더 줄었어요. 66.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차량의 EDR 데이터에서 속도가 감속되는 구간의 각 구간별, 감속되는 구간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충돌 1.5초 전부터 충돌 시까지 감속되는 구간이에요. 그 전에는 가속되는 구간이죠. 이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건 실수예요. 이건 실수예요. 이건 실수예요. 시험장에 갔잖아요. 긴장하잖아요. 저도 2차 시험을 무려 3번이나 쳐본 사람이잖아요. 1차 2번, 2차 3번 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해석이 된 건지, 제대로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원하는 대로 풀고 있는 건지 아리까리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완벽하면 나는 100점 맞았겠지. 저 합격할 때 93점인가 그랬거든. 93.3인가 뭐 93인가 뭐 그랬어요. 7점의 감점 요인이 있었다는 거지. 나한테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전에는 뭐 45점 35점 이랬기 때문에 43점 35점 뭐 할 말도 없고, 어쨌든 내가 43점 맞고 35점 맞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 실수하시는 건 애교지.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감속 구간이라고 했는데 1.0초부터 계산한 거야.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실수죠. 그건 실수예요. 그런데 견인계수를 0.65로 계산하는 건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건 욕을 쳐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왜 2번 문제 풀다가 자꾸 1번 문제 하냐고? 나한테 누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 뭔 욕을 하냐. 강의를 하신다는 거. 강의하는 사람 욕하면 안 돼? 기가 차는데 허페통이 디비저가 안타까워서. 자, A 차량의 EDR 데이터에서 감속되는 구간의 각 구간별 가속도와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충돌 마이너스 1.5초에서부터 마이너스 1.0초 사이에 가속도와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1 가속도, 2 거리, 3 1.0초부터 마이너스 0.5초 사이에 가속도, 4 거리, 5 마이너스 0.5초부터 마이너스 0.0초 충돌까지의 가속도, 6 거리. 계산기 톡톡톡톡 두드리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계산하면서 거기 수치만 좀 바꿔가지고 요거 계산하고 수치만 바꿔 요거 계산하고 이렇게 했어. 가속도는 사실 여기서 구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너 계산할 줄 아니 이 말이고, 거리는 21년 EDR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딱 나왔던 그 순간에도 나왔고, 이 거리 구하는 건 EDR 문제 중에 거리 나오는 건 그냥 주는 거야. 이제 지금쯤 되면. 왜냐면 연습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자, 주어진 변수가 뭐가 주어졌냐? 첫 번째, 처음 속도 주어져요. 나중 속도 주어져요. 시간이 주어져요. 0.5초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 얘들은 변하는데 각 구간별로. 자, 요 구간에서 처음 속도가 얼마냐?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82, 78 82 나누기 3.6 m/s 요게 VI, VE는 78 나누기 3.6 m/s. 여기는
VI가 70, 요때의 나중 속도가 이때는 처음 속도겠죠. 8 나누기 3.6 m/s. 요때 나중 속도는 69 나누기 3.6 m/s. 요때의 처음 속도는 69 나누기 3.6 m/s. 요때 나중 속도는 66 나누기 3.6 m/s예요. 그리고 시간은 0.5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A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이 나와 있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1번 공식이죠. A는 VE 빼기 VI 나누기 T인데 이걸 가로로 이제 계산기 입력한다 치면 요 빼기가 있기 때문에 분자를 괄호로 묶고 나누기 0 T 하면 되는데 그러면 78 나누기 3.6 여기 넣고 80 나누기 3.6 여기 넣고 0.5를 여기 넣어서 계산기를 똥 두드리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잖아요. 굳이 안 해. 왜? 이건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손가락이 고장만 아니면 실수만 안 하면 괄호 이것만 실수 안 하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예요. 숫자 하나 잘못 치고 막 이런 것만 안 하면 얼마냐? 약 마이너스 2.22 m/s. 자, 이동 거리는 4번 공식이죠. 거리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이 포함된 공식은 4번 공식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꼭 4번 공식으로만 구해야 되냐? 아니요. 2, 3, 4, 5번 어떤 공식으로 구해도 돼요. 왜? 가속도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공식, 편한 공식, 3번 공식 많이 쓰니까 3번 공식 편하다. 그럼 3번 공식 구하면 되고 일단 1번, 2번 순으로 내려오는데 2번 있네. 그럼 2번으로 구해도 되고 근데 저는 4번으로 구해요. 왜? 얘는 구해서 반올림이 된 값이고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반올림이 된 중간값을 써서 다음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뭐 3번을 구해도 뭐 되는데 보통 가속도를 구하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구하는 부분에서 EDR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구하는 부분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 0.5초가 딱 나오니까 그냥 4번 공식으로 거리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공식으로 그냥 구하세요. 4번 공식으로 VI 플러스 VE T 나누기 2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11.11m가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A를 구해보면 요 구간에서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거 뭐 굳이 쓸 필요도 없나? 마이너스 5m/s 자승. 거리는 거리가 좀 되겠는데 10.21m. 속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아니다. 속도가 속도가 좀 줄었으니까 가속도도 좀 속도가 팍 주니까 가속도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꽉 잡아버려가지고 11.11m가 된 게 10.21m 밖에 못 갔죠. 근데 얘는 이렇게 줄어드는 폭보다 더 적게 줄지 않았을까? 자, 5번에 그 가속도를 구해보면 약 마이너스 1.67 m/s 자승 되고요. 거리는 9.38 m/s가 이거 미터. 속도가 줄었는데 거리는 약 8몇 뭐 이렇게 어쨌든 거리가 줄긴 줄어요. 속도가 주니까. 근데 얘는 가속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겠죠.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야. 왜냐하면 0.5초니까 0.5초. 그렇게 된다라고 답에다가 요 구간 가속도는 요거고 거리는 요거고 요 구간 가속도는 요거고 거리는 요거고 요 구간 가속도는 요거고 거리는 요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5. 조수석 에어백과 조수석 안전띠 프리로딩 장치의 작동 여부를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로딩 장치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프리로딩도 영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세이프티 벨트, 안전띠, 세이프티 벨트 프리텐셔너라고 해요. 프리텐셔너. 이제 프리로딩, 이 자동 잠김 장치인데 프리텐셔너라고도 하고 프리로딩 장치라고도 합니다. 우리 EDR 데이터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EDR의 저장 기준에 대해서 알아요. 저장 기준. 에어백이 전개되었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었다는 얘기는 큰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EDR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전개될 때 외에 프리텐셔너 혹은 프리로딩 장치가 전개되었을 때, 그때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 측방 진행 방향 속도가 8km/h 이상의 속도 변화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등등등의 EDR 데이터가 딱 기록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EDR 데이터가 저장된 것 같은데, 조수석 쪽의 에어백과 조수석 쪽의 이 프리로딩 장치는 어떻게 됐겠냐, 한번 네가 EDR 데이터를 볼 줄 아는지 한번 보자, 그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줄 아는지 보자. 나 볼 줄 알아 하면 돼요. 데이터 보시면 맨 끝에 속도 변화 그 바로 위에 보면 구속 장치의 전개 명령 정보가 있어요. 자, 그냥 뭐 적을 것도 아니니까. 운전석 정면 에어백, 운전석 정면 에어백, 운전석 정면 에어백 빵. 전개 시간 39 돼 있어. 단위가 뭘까? 앞에 단위 있어요.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가 뭐냐면 10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39초, 0.039초. 네. 이게 1000분의 1초니까 0.009초거든요. 이게 0.03초, 0.039초 만에 운전석 전면 에어백이 전개됐다는 얘기예요. 0.039초. 그러니까 39ms가 적혀있다는 얘기는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운전석 앞 전면 에어백은 전개가 됐어요. 조수석 전면 에어백 전개 시간은 에어백 전개되지 않은 데 있어. 전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에어백 안 터졌다는 얘기예요. 운전석 쪽으로는 에어백이 터졌는데 조수석 쪽으로는 안 터졌대요. 왜? 우리 충격력이 작용해온 방향이 2.73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조수석 터져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 충격력이 어디로 들어왔냐? 요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충격이 작용한 방향은 이런데 작용한 지점은 아마 운전석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수 앞에 에어백은 전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추정. 그것까지 추정하라고는 안 나왔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에어백. 측면 에어백은 전개 안 됐어요. 왜? 정면으로의 충격력이 크거든. 그리고 조수석 측면 에어백도 전개되지 않았어요. 옆에서 이렇게 박은 거면 조수석 측면 에어백은 전개되고 운전석 측면 에어백은 전개 안 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어백이 전개된 형태만 보더라도 충격력이 어디로 어디 지점으로 충격력이 작용했는지 우리 직접 충돌 접촉 부위를 추정할 수 있죠. 이쪽 아니겠나 이런 거지. 그리고 운전석 커튼 에어백도 전개되지 않았어요. 쭉 내려온 거. 커튼 에어백 전개되지 않았고 조수석도 커튼 에어백 전개되지 않았고요. 운전석 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전개 시간 0.39 나와요. 39ms. 요거 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작동했어요. 조수석 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작동했어요. 그러면 조수석만 봅시다.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고 프리로딩 장치는 작동했습니다. 전개됐습니다. 프리로딩 장치가 뭔지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강한 충격이 있으면 탑승자가 앞으로 몸이 급격히 쏠리면서 전방 앞 유리 혹은 A필라 그리고 대시보드
혹은 운전자 같으면 핸들 등에 충격하면서 상해를 입기 때문에 두 차량이 혹은 물체가 이 차량이 충돌을 하면서 전해지는 이 충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충격량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충격량은 이미 자 예를 들어서 뭐 1000의 충격량이 지금 전해졌는데 이 충격량을 이 운전자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빡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설명 들어보던 기억이 나나요? 시간이 짧은데 왜 이게 더 커지지? 충격력이 더 커지지? 충격량이 1000인데 이걸 0.01초 만에 나는 받았어. 그럼 그 충격력이 얼마가 되냐? 충격량 I는 FT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00이야. 근데 이게 0.1이야. 내가 0.01이라 했나? 0.1을 합시다. 0.1초 만에. 그러면 F는 I 나누기 T인데 1000 나누기 0.1이니까 10,000 뉴턴이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1초야. 1초.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1000 나누기 1이 되니까 1000 뉴턴이 되겠죠. 내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요. 에어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이 운전대의 처박을 혹은 조수석이면 이 대시보드의 처박을 시간을 늘려줘요. 이 에어백이 없으면 바로 갖다 처박을걸? 에어백이 있으니까 에어백에 박으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걸 터트리는 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그게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늘려주니까 같은 충격량의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0.1초가 0.2초로만 돼도 그러면 만이 아니라 5,000 뉴턴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시간이 0. 몇 초 단위가 줄어드는 게 이 운전자의 신체 상해도 혹은 사망이냐 중상이냐의 기로를 바꿔놔요. 그래서 에어백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안전띠 프리로딩 장치는 뭐냐면 차량의 운전자 혹은 조수석 탑승자가 이 안전띠를 메고 있다가 급격히 앞으로 쏠리게 되면 안전띠가 갑자기 쫙 당겨지잖아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당겨지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이게 당겨진다는 얘기는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를 이 좌석에 얘가 저 밑에 에어백도 마찬가지. 에어백 터지면 화약 냄새 납니다. 에어백이 안에 화약